강원도 모 사단의 포병 부대에서 근무할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155mm 견인포는 포상이라 불리는 커다란 무덤 같은 곳에 설치됩니다. 이 포들은 항상 북한 부대를 겨누고 있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목표 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4시간마다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이를 재원 장입이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에게도 재원 장입 근무가 돌아왔습니다. 첫 임무는 새벽 2시. 6개의 포상을 돌며 포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랜턴 하나만 들고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선임과 같은 근무조였지만 짬을 맞은 거였죠. 평소 겁이 없는 편이라 별 걱정은 없었습니다. 6번 포부터 차례로 재원을 장입해가다 2번 포 앞에 도착했을 때 문득 낮에 들었던 선임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포엔 귀신이 있어. 안 가는 게 좋을걸? 새벽에 이 포에 가면 랜턴이 막 저절로 꺼지더라. 오래전에 이 포에서 목 매달고 죽은 사람이 있어. 조금 신경 쓰였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2번 포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정말로 랜턴이 꺼졌습니다. 뭐야, 진짜 꺼지네? 배터리가 다 된 건가? 약간 놀랐지만 침착하게 포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포를 조정하기 위해 포경의 눈을 가져다 댄 순간 저는 정말 큰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뒤돌아 막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포신의 끝에서 목을 매단 사람이 고개가 완전히 꺾인 채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다시는 혼자서 야간 재원 장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갑작스레 울린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겁에 질린 후배의 절규였습니다. 형, 제발 끊지 마요. 제발 아무 말이나 해줘요. 차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장난도 치지 않는 녀석인데 갑자기 새벽 2시에 그것도 달리는 차 안에서 위험하게 전화를 걸다니 말이죠. 겁에 질린 목소리로 크게 울부짖는 후배에게 저는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으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전화가 끊겼습니다.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몇 분 후에 다시 연락이 되었습니다. 야, 대체 무슨 일이야? 형, 그게... 후배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후배는 산 위쪽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차가 없으면 다니기 힘든 곳이죠. 차를 타고 집에 도착할 무렵이었다고 해요. 차도에 웬 여자가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하마터면 여자를 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죠. 너무 놀란 후배가 여자에게 큰 소리를 쳤는데 룸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아까 그 여자가 뒷좌석에 앉아서 씩 웃고 있더랍니다. 후배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아무에게나 전화를 했던 거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윽고 후배는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아 주차장으로 갔고 도착하자마자 차 시동도 끄지 않은 채 경비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후 경비원과 함께 차를 확인해보고 근처도 돌아보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더랍니다. (12년) 전 제주도에서 대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다. 학교가 집에서 너무 멀다 보니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다. 기숙사는 3인실이었는데 한 명은 복학한 2년 선배, 다른 한 명은 나와 동갑인 동기였다. 같은 나이 또래와 이해심이 많았던 형이 있어서였는지 우리 셋은 금방 친해졌다.
기숙사에서 몰래 술도 먹고 주말에도 같이 노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술을 몰래 가지고 들어와 치킨과 함께 먹고 있었다. 그러다 복학생 형이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다. 동기는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쓰던 귀신을 부르는 방법이 있다고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방법은 매우 간단했다. 방의 모든 불을 끄고 유독 음산한 쪽에 시선을 두고는 매일같이 인사를 하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라 이성적인 판단도 없었거니와 기숙사 건물이 낡아서 문 밑으로 외풍이 무척 심했기에 조건이 딱 들어맞았다. 우리는 불을 끄고 문을 향해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대답이 있을 리 없었다. 다시 불을 켠 뒤 비웃으며 헛소리라고 하며 술을 마셨다. 그 다음날 복학생 형은 매일같이 하다 보면 나올 거라고 하며 한번 나올 때까지 해보자 하더니 매일 밤마다 불을 끈 뒤 자기 전에 방문에 인사를 하는 것을 습관화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찾아와 주세요. 또 오셨네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정말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일주일을 넘게 인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복학생 형이 우리에게 말을 했다. 야야야, 나 진짜 귀신 봤어. 문 건너편에서 귀신이 먼저 인사를 해왔다고 하는 것이다. 평소에도 장난이 많은 형이라 우리에게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형은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건지 우리에게 실망했다며 크게 화를 냈다. 그 다음 날부터 형은 새벽마다 방문을 향해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하고는 말도 안 하면서 문을 향해 소근소근 말을 했다. 나는 형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 위해 일부러 침대에서 자는 척을 했다. 뭐라고? 얘 지금 안 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형은 내 쪽을 보았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자 형의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방에서 나가버렸다. 다음 날 형과 있었던 일을 먼저 잠들었던 동기에게 이야기했다. 동기는 덤덤한 성격이라 형이 취업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랬을 거라며 신경 쓰지 말자고 했다. 하지만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기이한 행동을 보이는데 어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가 들리는 건지 아니면 오기로 우리를 속이려고 장난을 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동기와 자는 척을 하며 형이 문을 향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 새벽이 되자 형은 어제와 같이 문을 향해 신나게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서더니 그래, 이젠 지겨워. 같이 떠날까? 지금 같이 떠나는 게 좋겠어. 이런 말을 하고는 방에서 나가버렸다. 시간이 지나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걱정이 돼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형을 찾기 시작했다. 경비 아저씨께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침까지 기다려보자고 할 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셨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다. 며칠 뒤 옥상에서 형이 발견되었다. 형은 손목을 칼로 그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태였다. 옥상은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도 받았다. 형은 타살의 흔적이 없었기에 취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사건이 종결되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기숙사를 나왔다. 이상하게도 잠을 자다 보면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형이 아직도 정말로 귀신을 부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문이나 인터넷으로 떠도는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꼭 말리고 싶다. 무더운 여름날 밤 12시가 넘어갈 무렵이었다. 일을 마친 뒤
몸이 무척 고단했던 나는 아이들이 모두 잠들었나 확인 후 안방으로 들어왔다. 애들은? 전부 자. 우리도 자자. 내일 출근해야지. 남편과 함께 침대에 누운 나는 더위에 몸을 뒤척이다가 얕은 잠이 들었다. 그렇게 자고 있는데 부엌에서 정수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일어나봐. 애들이 정수기로 장난치고 있나봐. 나가봐 한번. 아, 왜? 남편은 귀찮은 표정을 지었지만 슥 일어나더니 밖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아무도 없는데 애들 잘 자고 있구만 뭐. 이상하네. 소리 들었는데. 피곤해서 잘못 들은 걸 거야. 얼른 자자. 나와 남편은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다시 정수기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았다. 그리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 눈이 뻥 뚫린 여자아이가 웃으면서 정수기 버튼을 누르며 놀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끔찍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하던 나는 추석 연휴에도 일주일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에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왔다. 일주일간 누구 하나 들어온 사람이 없었던 방은 찌는 듯이 더웠다. 에어컨을 켠 뒤 샤워를 하고 맥주 한 캔을 꺼내 소파에 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방 안에 엄청난 크기로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난 방향을 보니 흰 벽에 매미가 10마리 정도 붙어 있었다. 그중 한 마리가 인기척을 느껴서인지 갑자기 울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은 기분이 굉장히 나쁜 소리였다. 어디로 들어온 건지, 이 수많은 매미가 집에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는지 여러 생각이 들었지만 매미를 치우기 위해 벽에 붙어있는 매미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매미들은 한 마리 한 마리가 벽에 핀으로 꽂혀 있었고 죽은 상태였다. 매미들은 죽어서 바짝 말라 있었다. 소리가 어디서 난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경찰을 불렀다. 정신 나간 사람이 잠그지 않았던 작은 방의 창문으로 들어온 것 같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내 방은 5층이었다. 게다가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매미의 건조 상태가 제각기 달랐다는 것이다. 그 범인은 며칠에 걸쳐 내 방에 눌러 앉았던 것 같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방에 있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에 굉장히 소름이 돋았다. 너무나 기분 나빠 집에 있는 음식들을 모두 갖다 버렸다. 범인이 누구인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우스갯소리겠지만 나에게는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이었다.